안녕하세요, 이코넉스입니다. 3일간의 한파는 잘 견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3일 동안 추워지니까 많이 힘드셨죠? 이 꼬너기도 이 갑작스러운 한파에 좀 힘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첫날 한파가 왔을 때 이게 제가 사는 지역은 영하 19도의 기온을 보이다가 제가 이제 회사에 도착하니까 영하 22도까지 내려가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영하 22도의 그 강추위를 느껴봤습니다. 벌써 이제 3일 지나고 4일째 되니까 어느정도 이제 한파가 많이 누그러졌는데요. 지금도 보면 지금은 낮이니까 영하 4도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뭐 영하 4도 이제 추위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하 22도 영하 19도 이 정도의 그 한파를 겪게 되다 보니까 이 정도 추위는 이제 추위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날씨가 추워지니까요, 저는 이제 배터리 예열을 좀 하면서 이제 시동을 켰습니다. 물론 AGM 배터리긴 하지만 그 어떤 정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 한파가 닥쳤을 때는 배터리의 성능이 50% 이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배터리가 이제 방전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영하 19도 뭐 20도 이렇게 내려갈 때 정도, 이 정도 한파일 때는 배터리 예열을 좀 하시고 시동을 켜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이 겨울철은 이 디젤이 가장 약한 그런 계절이네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코넉스가 과연 비싼 차인가, 성능 대비 나쁜 차인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유튜브에 나오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나라면 이 차는 사지 않겠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으면 아니, 가격 대비 성능이 어느 정도 나쁜가, 저는 참 그것이 궁금합니다. 성능을 보는 그 관점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스플레이가 현란하고 그리고 옵션이 많은 것이 과연 이것이 성능이 좋은 것이다, 요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오늘 한번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저 이코넉스의 그 기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 이코넉스는요, R타입 EPS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R타입 EPS가 전자조향 장치죠. 근데 이 EPS에는 C타입과 R타입이 있습니다. C타입은 컬럼 모터를 장착을 하고 R타입은 랭 모터를 장착을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컬럼 모터는요, 그 운전석 가까이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실내에 그 공간을 침범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큰 모터를 장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조향이 R타입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C타입 EPS입니다. 그럼 R타입은 뭐가 좋습니까? R타입은 랭 모터를 장착을 하죠. 랭 모터를 장착을 한다는 것은 운전석 핸들과 가급적 멀리 엔진룸 안에 이 모터를 장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큰 모터라는 것은 동력이 훨씬 더 좋은, 힘이 좋은 모터라는 거죠. 그 모터를 장착하게 되면은 정밀한 조향이 가능하게 되고요. 엔진룸 쪽에 이 모터를 장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실내 공간을 더 넓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토 스탑 기능이 있죠. 오토 스탑 기능은 그 ISG라고 하죠. 그 공회전 시에 그 차량의 그 공회전을 제한하는 그런 공회전 제한 장치입니다. 이것도 또한 어쨌든 옵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배출가스 저감을 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에어로 셔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액티브 에어로 셔터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이 액티브 에어로 셔터는 차 엔진룸 본넷 앞에 이 덕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열리고요, 겨울철에는 일반적으로 닫힙니다. 여름철에 보통 일반적으로 열리는 이유는 엔진이 관행각 될 것을 미리미리 방지해서 외기를 끌어들여서 그 과열된 엔진을 식히는 그런 목적으로 열리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닫히는 이유는 엔진이 관행각이 되게 되겠죠. 빨리 엔진 온도가 높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엔진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열을 외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셔터가 닫히는 겁니다. 이 액티브 에어로 셔터는 또 한 가지의 그 기능이 있죠.
일단은 그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 액티브 에어로 셔터의 이 덕트의 문이 일단 닫히게 됩니다. 덕트의 문이 닫히게 되는 이유는 고속 주행하게 될 경우에는 이 덕트 문이 닫힘으로 해서 풍량과 풍속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속이 강하게 되겠죠. 풍량의 유속이. 그렇게 되다 보면은 차체가 그 바람에 그 저항을 많이 받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덕트의 문을 막음으로 해서 공기의 유속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바람의 그 유속을 힘을 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바람의 힘을 분산시킨다는 것은 고속으로 달릴 때 차가 양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바람의 힘이 강하게 될 경우에 이 양력이 생기죠. 그 생기는 바람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액티브 셔터의 또 하나의 기능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차체가 다운포스가 점점 가라앉는 능력이 좋아지겠죠. 가라앉는 능력이 좋아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차체의 그 노면 접지력이 좋아서 차가 타이어가 회전할 때 그 노면 접지력이 좋아지면 그만큼 차의 연비에도 동력 전달이 잘 돼서 연비에도 좋은 향상을 줍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동력 전달이 노면에 잘 접지돼서 이렇게 동력 전달이 잘 되게 되면 그만큼 엔진의 부하가 덜 하게 되겠죠. 그러면 기름도 적게 먹고, 기름을 적게 먹게 되다 보면 배출가스도 저감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자동차의 최악의 그 물질이죠. 배출한 최악의 물질, 탄소 배출량을 주행거리 키로당 2g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이것은 환경 측면에서, 그리고 운전자의 그 경제적인 그런 측면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아주 그러한 그런 좋은 기능이죠. 뭐 그 다음에는 뭐 전자석 시트벨트 리마인더라고 해서 뭐 이렇게 차에 탄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장착을 했나 안 했나 그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뭐 뒷좌석 뭐 승객 리마인더라는 것은 뭐 뒷좌석에 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차에 다 내렸을 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스마트 하이빔도 있죠. 스마트 하이빔. 뭐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스마트 하이빔 뭐 요새 대부분 다 장착하고 있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마트 하이빔은 어쨌든 이제 제가 고속도로 같은데 이렇게 주행을 한다거나 시골 그 외딴길 어두운 공간을 이렇게 주행을 할 때 자동적으로 그 방향을 이렇게 전조등의 방향을 자동적으로 이 녀석이 조절을 해줘서 운전할 때 불편함을 없게 해주죠. 뭐 다른 차들이 접근하지 않을 때는 상향등을 켰다가, 그리고 다른 차가 나타나면은 바로 하향등으로 알아서 자기가 조절해주는 그러한 그 외부 환경에 대해서 그 조명을 알아서 조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이 있죠. 일단은 이 녀석이 그 레이더 여기에 보면은 뭐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방으로 장착되어 있죠. 요 앞쪽과 그리고 요 뒤쪽에 두 개씩, 앞에 2개, 뒤에 2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과 그 연관이 있긴 하지만 좌우지간 이것이 충돌 경보를 일으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방에도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앞차의 그 간격이 좁아졌을 때, 갑작스럽게 좁아졌을 때 요 앞쪽에 그 LED 불이 깜빡깜빡 거립니다. 유리창에 비춰줍니다. 이제 그런 경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LED 경고등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유리창에 이렇게 비춰주는 시스템, 바로 그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시티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티 브레이크 시스템은 이거는 긴급 제동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앞차의 그 간격이 갑자기 벌어졌을 때 운전자가 밟았을 때의 제동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거에 플러스 더 제동력을 가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종의 충돌 방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방거리 감지 장치도 있죠. 이 차의 주행간의 앞차의 차간거리가 이렇게 갑자기 짧아지게 되면 경고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이 있죠. 이 양쪽 겨울에 이렇게 노란불이 비치면서, 그리고 햅틱 시트가 울리게 됩니다. 햅틱 시트는 그 의자 밑에 이 진동을 주는 겁니다. 진동. 보면은 뭐 왼쪽에 사각지대에 차가 있어 라고 하면 이 왼쪽 그 시트 밑바닥에서 왼쪽 부분이 이렇게 울리게 되고요.
오른쪽에 사각지대에 뭐 차들이 있다면 오른쪽 이 시트 밑바닥이 둥둥둥 울립니다. 진동이 울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 운전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차 안에 다른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자 시트에서 이렇게 진동을 느껴주는 것은 그 운전자에게만 이렇게 경고를 해 주는 것이죠. 비 오는 날 이 시스템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 시트와 그리고 이 백밀러에서 불빛으로 반짝거리면서 이제 경고를 해 주니까 이 야간에 비가 왔을 때에는 아주 유용한 그러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은 또 햅틱 시트 말씀드렸죠. 햅틱 시트 이게 방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 햅틱 시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측방 경고 시스템이 있죠. 우리가 뒤에 부진을 하게 되면은 이게 부진할 때 좌우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환경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후측방 경고 시스템이 울립니다. 오른쪽에서 아니면 왼쪽에서, 왼쪽 후방에서 왔을 때 이 햅틱 시트, 이 엉덩이 뒤쪽과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울리면서 이제 차가 접근하는 위치를 알려주기로 합니다. 이것은 그 의자의 햅틱 시트가 오른쪽에서 울리느냐 왼쪽에서 울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차의 그 상대방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 장치가 있죠. 차선이 넘어가면 핸들이 울리고 요 앞에 액정에서 이 경고 문구가 뜹니다. 그 다음에 차선 유지 장치죠. 이것이 그 차선에, 이 차가 차선에 닿았을 때, 이 차선에 닿았을 때 안으로 퉁 쳐주는 그런 기능, 차선 유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 차선 유지 장치 경험을 해 보니까요, 이 차선 유지 장치는요, 그 얼마 전에 제 타이어에 그 살짝 실방구가 났습니다. 나사못을 밟아서. 그러니까는 공기압 경고창이 뜨겠죠. 공기압 경고창이 뜨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차선 유지 장치가 해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뜨면 차선 이탈 방지 및 차선 유지 장치가 해제가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압 경고등이 뜨었을 때는 반드시 핸들을 꼭 잡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REPS, 오토스탑, 액티브 에어로셔터, 후방주차 보조 시스템, 그리고 전자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뒷좌석 승객 리마인더, 스마트 하이빔,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헤드업 LED 경고등, 시티 브레이킹 시스템, 전방거리 감지 시스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햅틱 시트, 그 다음에 후측방 경고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차선 유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읊었냐 하면은요, 요 정도 옵션이요, LS 모델 있죠. 이코녹스 LS 모델은 최하위 트림입니다. 이 최하위 트림에 이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브랜드에서 이 정도 옵션이, 다른 브랜드 차량의 최하위 트림에 이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REPS 제가 항상 많이 강조해 드렸죠. R타입 EPS는요, 다른 웬만한 브랜드에서 상위 트림에 보통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상위 트림의 중형 세단의 상위 트림에 REPS 정도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이하의 그 트림에는 REPS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코넥스에는 이 깡통 모델에도 R타입 EPS를 장치해 준 겁니다. 이 R타입 EPS는요, 고속으로 주행하면 이 속도감을 유지하면서 이 핸들을 묵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LT 트림 위에서부터는 바로 이 썬루프가 있죠. 이 썬루프가 있는데, 점점 올라가면은 더 이제 그 기능이 좋아지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코녹스 LS 트림의 깡통 모델이요, 요정도 15가지 그 편의사용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과연 나쁜 차인지 좋은 차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이 맡기겠습니다. 가격이 이 정도면 나는 이 차 안 사, 과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런지 여러분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가 비싸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요, 관세를 묻는 그것이 가장 크죠. 관세가 큽니다. 관세 폭탄이죠.
왜 쉐보레 측에서 이 국내 생산을 하지 않고 왜 해외 생산 기지에서 굳이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이 이코녹스를 가져오는지는 나름대로 그 브랜드의 그 고민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국내 생산에서 이 이코녹스를 양산을 했다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다운이 되겠죠. 최하 관세만큼은 물지는 않겠죠. 그러면 가격이 디스카운트 되는 그런 요인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해외 생산에서 이렇게 번거로운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만약에 여기서 이 가격에서 원래 100만원 단위 이하에서 만약에 출발을 100에서 150 이하에서 가격선이 출발을 하게 됐다면 이 이코녹스 판매량이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많은 분들이 과연 이 차가 잘 나갑니까? 라는 그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느껴본 바, 그리고 우리 동호회 분이 느껴본 그 주행 질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그 느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 차가 먼저 그 1.6 그 디젤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기를, 이 큰 차체에 1.6L 엔진을 장착하는데 이 차가 과연 잘 나가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심하면 그 어떤 유튜버는, 제가 옛날에 누누이 말했죠, 120km 넘는 게 한계다, 이게 뭐냐, 여기서 나가는 게 버겁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고속도로에 주행을 했을 때 뭐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백주 대낮에 자유로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은 이것은 온당한 그 표현은 아닌 듯 싶습니다. 적어도 보통 보면은 차가 없는 뭐 양양 속초간 그 고속도로를 달리시면서 120km 밖에 안 나가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백주 대낮에 자유로에서 그렇게 카메라 많은 구간에 120 이상 밟을 구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제 달려볼 때요 너끈하게 나갑니다. 정말 너끈하게 나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기가스틸과 초고장력 강판으로 차체를 경량화 시키면서 강성은 더 높였다, 이것도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 뭐 이런 말 누누이 하셨잖아요. 어쨌든 이 차는 그 경제성을 중요시해서 생각해서 차체 경량화에 그 중점을 둘 그런 차입니다. 이전에 무거웠던 그런 미국 차가 아닙니다. 차체가 상당히 가벼워진 차죠. 어쨌든 맨 처음에 막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러는 것은요, 차가 워낙 잘 나가서 이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소위 생각을 하죠. 1.6L 엔진이 뭐 얼마나 잘 나가겠어, 이러한 그 선입견을 가지고 탑니다. 근데 그 선입견을 가지고 이 차를 몰면요, 1.6이 제법 나가네 뭐 이러한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뭐 유튜브 채널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 오토뷰 채널에서 이 제로백 그 테스트 한 거 보면은 시속 0에서 100km 순간 가속 능력이 10초 66 정도가 걸립니다. 제 생각에는 1.6L가 이 큰 차체를 견인하고 100km 도달하는데 10초 66 걸리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부드럽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뽑은 지 한 1년 한 13개월 됐죠. 14개월 됐는데 그동안 많이 운행했지 않습니까? 길이 들여지다 보니까 맨 처음 상태보다는 지금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요새 이런 최첨단차는 뭐 길을 들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통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건데요, 맨 처음에 차 출고했을 때보다요 지금이 더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이게 길들여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 ECU가 이 차의 그 중앙 제어 장치는 그 운전자의 그 운전 그 스타일을 학습을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연료의 분사량이라든가 뭐 이런 거 브레이크 제동하는 그 제동값 뭐 이런 것까지 다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운전 스타일, 브레이크를 밟는 그 타이밍서부터 악셀을 밟는 그 타이밍까지 다 이제 학습을 해서 운전자에 맞는 스타일의 이 ECU가 적응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차를 길들인다의 그 개념은 바로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차 출고했을 때보다 지금 1년 제가 몰았을 때 제 느낌에 맞게 이 차가 잘 길이 들여진 것 같습니다. 출고 당시 때보다는 이 차가 훨씬 더 부드럽게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제 투싼과의 그 주행 감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뭐 긴 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우리 동호회분들 중에 이제 밤사이에 이 이코넉스가 테러를 당해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렌트를 받은 투싼을 운행하시는 분과, 그리고 투싼을 운행하시다가 이 이코로 그 갈아타신 분의 그 운행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초기 가속력은 투싼이 훨씬 낫다입니다. 초기 가속 능력은 투싼이 훨씬 훅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투싼은 이 차보다는 이제 배기량이 좀 높죠. 그러니까 잘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현기차의 그 기본적인 그 스타일이요, 초기 출발이 좋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지난번 영상에 레간자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회사에 업무차 이제 그 회사 차를 몰고 이제 어디 출장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레간자를 몰다가 이 세라토를 몰았어요. 세라토. 그 세라토를 타게 됐는데, 아니 레간자는 이제 브레이크를 쓱 떼면 앞으로 쓱 이제 나가는데, 아니 이제 세라토는 브레이크를 떼고 쭉 출발하는데 갑자기 휙 이렇게 나가는 건가, 순간 막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요런 초기 가속은요 그 제조사의 그 브랜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기 가속 능력은요 투싼이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고속 주행 상태입니다. 고속 주행, 정속 주행 할 때는요 이 이코넉스가 짱입니다. 비교 불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투싼 모시는 분들 지금 이코넉스 한번 렌트 해 보셔서 한번 고속도로 한번 달려보세요. 어떤 느낌이 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고속 주행할 때요 이 투싼은 이 핸들을 잡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핸들을 잡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왜요? 차체의 그 고속 주행에서는요 차체의 안정성이 이코넉스보다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코넉스는 REPS를 장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REPS를 장착해서 그런지 고속 주행할 때는 핸들을 살짝 놔서 이렇게 놔도 그 직진하는데 무리가 없는 그러한 스티어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차체가 가라앉고 차체의 안정성이 있는 것은 이코넉스가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한번 투싼을 한번 몰아봐야겠습니다. 과연 투싼이 얼마나 가볍게 나가는지 한번 저도 겪어보고 싶군요. 어쨌든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최하위 트림에 들어있는 그 옵션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이 정도 옵션이 과연 딸리는 옵션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면은 이 이코넉스는요 큰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없다 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항상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때문에 이 이코넉스가 항상 까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라 그럴까요, 아직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심지어는 사고가 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고가 날 뻔한 분도 있고요, 그리고 불안해서 핸들을 꾹 잡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지 못할 옵션이 과연 많이 필요한가요? 문자 한번 보기 위해서 핸들을 잠깐 놓겠다 이거로 이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것, 과연 현명한 판단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이것은 이코넉스 같은 경우에는요 문자 메시지도 읽어주는, 다른 차들도 그러겠지만 문자가 오면은 문자 읽어줘 그러면 이제 문자 같은 것도 그게 딱딱딱한 발음으로 이제 읽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보면은 ADT는요 아직까지는 완벽한 그러한 옵션은 아닌 듯 합니다. 보면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보면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잘못했다가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이런 사고 보셨죠? 뭐 나는 잘 대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1, 2초 사이에 금방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류가 나면. 그래서 저는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제 느낌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은 별로 저는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완벽한 주행 시스템이 나오면 그때도 아마 뭐 어떤 부작용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은 사람이 최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저리 한번 읊었습니다. 오늘 한번 제 얘기 들어보시고 이 차가 과연 나쁜 차인지, 성능이 떨어지는 차인지 과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눈이 강조하죠. 이 차는 차체 강성이 짱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차량 매장에 가서 이제 다시 이코녹스 리뷰 한번 다시 하고요. 그리고 콜로라도 리뷰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